디지털 크리에이터를 위한 영상 편집 세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편집의 기본과 응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를 보시면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요. 영상 편집의 기본, 자르기와 붙이기, 그리고 타이밍과 순서, 그리고 사진을 이용한 편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여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무비 클립의 편집 타이밍과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영상 문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사용하여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편집의 기본, 자르기와 붙이기입니다. 영상 편집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자르기와 붙이기입니다. 쓸모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을 서로 붙여서 영상을 완성하는 것이 편집의 기본입니다. 영상 편집의 자르기와 붙이기에 대해서는 셀렉션 툴과 레이저 툴을 사용합니다. 보통 프리미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전차시에서 배웠던 시퀀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할 영상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화면에 올려놓고요. 지금 뜨는 창은 내가 만든 시퀀스와 영상이 규격이 다를 때 뜨는 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영상 클립에 맞게 시퀀스 규격을 바꾸겠느냐, 아니면 지금의 시퀀스 규격을 유지하겠느냐라는 팝업이 뜹니다. 저희는 한번 이 상태로 유지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을 사용해서 작업한 거라서 찍은 영상이라 이렇게 세로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있는데 사운드는 잠시 꺼두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중간에 돌아가죠. 앞에는 자, 세로로 찍어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영상을 돌립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세로로 된 부분을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찍힌 것만, 자,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인디케이터를 이동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컴퓨터 키보드의 좌우 방향키를 이용해서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인디케이터가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는 부분에서 레이저 툴 단축키 C입니다. C를 클릭하여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 단축키 V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없애고자 하는 클립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또 흘러가서 여기 이동하는 부분을 잘라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레이저 툴 단축키 C라고 말씀드렸죠. 클릭해서 잘라내고 이동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 지운 다음에 뒤에 있는 영상을 붙이면 이동을 해서 이렇게 다음 컷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겠죠. 한 번 더 다른 영상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이 강아지의 앞부분을 화면에서 빠져나갔죠. 빠져나가고 카메라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움직이고 면도칼 툴, 레이저 툴로 자르고 카메라가 이동해서 다시 화면 안으로 강아지가 들어오는 부분까지 잘라 보겠습니다. 선택해서 뒤에 영상을 이렇게 붙이시면
바로 자연스럽게 좀 보죠. 빠져나가서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 이게 바로 편집의 가장 기본적인 자르기와 붙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와 언링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와 언링크는요, 사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운드를 뭐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영상을 보통 우리가 촬영을 하면 영상이 있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소리가 있죠. 근데 나는 이 소리 말고 새로운 음악을 밑에 깔아야겠다. 아니면 지금 있는 소리를 없애버리고 다른 효과음을 넣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있는 소리를 지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나 소리 부분에서 사운드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언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은 아까까지는 선택을 했을 때 제가 영상을 선택해도 소리가 같이 선택이 되고 그리고 사운드를 선택했을 때도 영상이 무비 클립이 같이 선택이 되는데 언링크를 해줬을 때는 영상 따로 소리 따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편집을 하거나 혹은 내가 영상이 필요 없고 여기에 있는 소리만 좀 써야겠다 할 때도 이렇게 반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언링크된 소리와 영상은 같이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아까 언링크 있던 부분에 링크라고 생깁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예전처럼 하나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영상으로 묶이는 거기 때문에 이동을 하거나 자르거나 할 때 똑같이 중간에 다시 잘라도 이 영상은 하나로 묶여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룹은 여러 개의 영상 무비 클립들을 하나로 인식을 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잘라놨던 3개의 무비 클립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무비 클립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그룹이라고 뜹니다. 그룹이라고 선택을 하면 하나를 선택했을 때도 3개가 같이 이동을 할 때도 3개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이 그룹은 링크랑 달리 하나의 영상으로 인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영상을 하나의 폴더로 묶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셋이 이렇게 손잡고 있는 것처럼 다른 무비 클립이지만 같이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펙트를 넣거나 뭔가 편집을 할 때 따로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은 하나의 영상이 아니다. 나중에 이펙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는 것도 오른쪽 클릭을 해서 언그룹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과 언그룹은 단축키가 있는데요. 컨트롤 G가 그룹 이렇게 그룹화가 됐고 그룹화되어 있는 걸 컨트롤 Shift G를 누르면 언그룹이 돼서 이렇게 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리플 딜리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플 딜리트는 좀 더 편집을 쉽게 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리플 딜리트는 아까 제가 편집을 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걸 보셨죠? 다시 한번 영상을 좀 갖고 와서 아까 제가 여기 강아지가 화면에서 나가고 자르고 다시 화면에 들어왔을 때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얘를 아까처럼 이 영상물을 아까처럼 편집을 하려면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서 지우고 뒤에 있는 걸 붙였죠. 근데 이게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리플 딜리트는 하나는 빈 공간에서 우클릭을 하면 리플 딜리트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 뒤에 있는 모든 클립들이 자동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몇 개의 클립을 제가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빈 공간을 없애고자 하는 빈 공간에서
우클릭을 하고 리플 딜리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오게 되죠. 좀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빈 공간을 늘려가지고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고 리플 딜리트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겨지죠. 또 지우고자 하는 클립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리플 딜리트를 해주시면 바로 지움과 빈 공간을 없애는 리플 딜리트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작게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클립이 있을 때 지금 지우고자 하는 클립을 우클릭해서 리플 딜리트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그 클립도 없애고 뒤에 있는 영상도 당겨주는 이런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자르고 선택하고 지우고 뒤에 있는 걸 당기고 이걸 한 번에 줄인 게 리플 딜리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펙트 컨트롤은요, 지금 하는 영상에 이 지금 화면하고 보시면 프로그램 모니터와 그리고 이 영상의 크기가 안 맞죠, 그죠? 근데 이것들을 한번 맞춰보는 이펙트 컨트롤 사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영상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자, 킵 하고요. 세팅을 그냥 보존을 하고요. 영상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조금 이 부분을 크게 보죠. 자, 보시면은 모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포지션, 스케일, 그리고 로테이션, 앵커 포인트, 그다음에 안티 플리커 필터, 오파시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먼저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은 이 영상이 프로그램 모니터 상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로 되어 있고요. 우리 전 시간에 파란색 숫자, 타임라인 설명할 때 파란색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파란색 숫자는 내가 직접 고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릭을 해서 내용을 이렇게 넣으시면 옮겨지죠. 혹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좌우에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를 가지고 클릭을 한 채로 좌우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 안에서 영상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로도 이동할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크기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상하를 맞춘다거나 키워서 빈 공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삼각형을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로 하실 수 있고요. 유니폼 스케일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상하, 좌우를 동일하게 할 것이냐, 혹은 가로, 세로를 따로따로 제어를 할 것이냐를 체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크를 풀면은 이렇게 가로만 늘린다거나 세로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해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크기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좌우를 늘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화면 자체가 좀 커지면서 그 프로그램 모니터에 화면이 딱 맞게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테이션, 회전입니다. 내가 영상을 회전을 시키겠다 할 때 이 로테이션을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입니다. 앵커 포인트는요, 중심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심축. 보시면은, 자, 영상을 다시 제 크기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앵커 포인트는요, 제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0일 때는, 자, 회전을 좀 볼게요. 회전을 가운데점을 가지고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다. 앵커 포인트를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면 포지션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어차피 영상이 움직이니까. 근데 자,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요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십자가 있죠. 십자 나사처럼
얘가 앵커 포인트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영상이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옮기면 이제 앵커 포인트를 옮긴 위치를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앵커 포인트를 옮긴 기준을 가지고 스케일도 커지고 작아지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는 기준점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숫자를 적어 주셔도 되고, 그리고 혹은 이 이름을 클릭해서 위치를 잡아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오파시티는 투명도입니다. 자, 오파시티는 투명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0은 투명. 지금 블랙이 아니라 이거는 투명합니다. 검은 게 아니라 투명해진 겁니다. 그리고 100%면 선명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파시티를 제가 만졌을 때 이 오른쪽 이펙트 컨트롤에도 여기 타임라인 같은 게 생기죠. 이 부분에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의 점이 생겼습니다. 그죠? 보이시겠죠? 이 부분을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키프레임. 그래서 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가 애니메이팅, 즉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모든 이 포지션, 스케일 이런 항목들 앞부분에 스톱워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스톱워치. 그런데 아까 오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스톱워치가 파란색이었죠. 그리고 초침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의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다. 키프레임을 찍을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항목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요 부분을 좀 내용을 애니메이팅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영상이 천천히 화면에 차게끔 해볼게요. 그러면 스케일을 조정을 해야겠죠. 크기니까. 자, 스케일에 스톱워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3초쯤 후에 화면에 꽉 차게. 그러면 이 인디케이터를 3초로 보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타임라인 할 때 배우셨죠? 3초, 300입니다. 300을 입력을 하시면 인디케이터가 3초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 스케일의 수치를 움직여서 화면에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보시죠. 플레이를 하면 천천히 3초 동안 이렇게 화면이 커지게 되겠죠.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로테이트도 한번 만져보죠. 자, 로테이션도 스톱워치를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요. 또 똑같은 3초에 회전을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커지면서 돌아가겠죠. 네.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는 영상을 움직이거나 투명하게 하거나 이동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컨트롤 박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뒷면에 보시면은 이 키프레임 앞쪽 그리고 이런 항목들의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상한 표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키프레임을 제가 이렇게 좀 3개를 찍어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키프레임이 3개가 있죠. 첫 번째 키프레임에 있을 때는 인디케이터가 키프레임에 놓여 있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에 놓여 있지 않을 때는 하얀색으로 되죠.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인디케이터가 키프레임에 위치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파란색은. 그리고 이 파란색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그 부분에 키프레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다이아몬드 표시는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인디케이터가 키프레임에 위치해 있다, 안 해 있다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좌우에 방향키 같은 게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 뒤쪽에 키프레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즉, 얘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
그쪽 방향에 더 이상 키프레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쪽 방향에 키프레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키프레임 사이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시에 대해서도 자, 이해를 하셨죠? 근데 가끔 이 영상에 대해서 배우실 때 이 스톱워치를 눌렀다가 뺐다가 눌렀다가 뺐다가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스톱워치는 전체의 키프레임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네, 이거 진짜 지울 거냐? 라고 프리미어가 경고를 하죠. 계속 하겠냐고? 다 없어진다고? 클릭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타이밍에 어떤 걸 기준으로 영상이 다시 멈추냐면요.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스케일 180 이렇게 스케일이 있다고 치죠. 여기서 스톱워치를 끄면 이 기준으로 사이즈가 고정이 되고요. 혹은 중간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더라도 137%로 고정이 돼서 키프레임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톱워치는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프레임들은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딜리트를 눌러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런트 타임 인디케이터와 레이저 툴을 이용해서 영상을 자르고자 하는 위치에 커런트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고 레이저 툴을 통해서 자른다. 아까 저희 실습으로 한번 해보셨죠. 잘라낸 클립을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서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클릭하여 삭제한다. 그죠? 자, 그리고 언링크와 링크 그룹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임라인 위에 무비 클립을 선택하고 우클릭하여 언링크를 선택하면 사운드와 영상을 분리할 수 있다. 반대로 분리된 영상과 사운드를 선택하여 우클릭한 뒤 링크를 선택하면 하나의 무비 클립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 개의 무비 클립을 선택하여 우클릭한 후 그룹을 선택하면 하나의 묶음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반대로 여러 개의 무비 클립으로 그룹이 된 묶음을 언그룹을 선택해서 분리할 수도 있다. 단축키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trl G, Ctrl Alt G가 있습니다. 자, 리플 딜리트 아까 사용해 보신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타임라인 위에 무비 클립과 무비 클립 사이의 빈 공간을 우클릭하여 리플 딜리트를 선택하면 빈 공간 뒤에 모든 무비 클립을 한 번에 당겨서 빈 공간을 메꿀 수 있다. 타임라인 위에 지우고자 하는 무비 클립을 선택하고 우클릭하여 리플 딜리트를 선택하면 선택한 무비 클립을 지움과 동시에 지워진 공간 뒤에 모든 무비 클립을 한 번에 당겨서 빈 공간을 메꿀 수 있다. 자, 아까 같이 한번 해보셨죠?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키프레임을 이용하여 화면에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 확실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편집의 타이밍과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편집의 타이밍, 그리고 무비 클립의 순서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상에서는 타이밍에 따라 시청자의 호흡을 제어해 집중도나 몰입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러무비, 되게 무서운 그런 장면에서 사람을 긴장을 시키죠. 귀신이나 뭐 이런 게 나오기 전에 긴장을 시키는데 그 긴장된 타이밍이 길어진다면 보는 사람은 그 긴장감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 타이밍이 컨트롤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길이를 잡느냐에 따라서 시청자가 긴장감이 고조되거나 혹은 그 고조를 넘어서 점점 풀리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추격신이다. 근데 자동차가 편집이 빨리 넘어가면서 화면이 전환이 돼야 속도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 하나를 잡고 얘가 분명 차는 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 계속 카메라가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운전 영상입니다. 그거는 추격신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편집의 타이밍에 따라서 내용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비 클립의 순서로 달라지는 내용. 자, 생각을 해보시면 영상이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장소의 배치에 따라 피사체를 어떻게 화면에 보여주느냐에 따라 전달하는 내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나온다고 치죠. 집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장면을 찍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기 전에 밤하늘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면 시간대는 밤이구나 하겠죠.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 안을 먼저 보여준다. 그럼 이제부터 집 안에서의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시청자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에 따라 혹은 순서에 따라서 내용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진을 사용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무슨 가족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애완동물이라던가 혹은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많이 만드시는데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영상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자, 3개의 꽃 사진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타임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 창을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진이 천천히 나오고 영상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천천히 나오고 이렇게 스케일을 줄이고 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임이 없는 영상 혹은 겹치지 않는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영상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방송국이나 영상 제작사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초 이상 화면이 멈춰 있으면 방송사고다. 그 얘기는 사진으로 편집을 할 때도 항상 지금처럼 움직임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주셔야지 움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지금 편집이 된 건가? 영상인가? 컴퓨터가 멈췄나?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천히라도 항상 사진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 때도 이런 움직임을 꼭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은 줌인, 줌아웃 혹은 펜, 틸트, 오파시티 등을 통하여 항상 움직이게 한다. 줌인, 줌아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펜은 좌우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영상을 좌우로 움직여서 하는 걸 좌우로 영상이 움직이는 걸 펜이라고 하고요. 틸트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오파시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투명도, 투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항상 움직임은 계속 있게, 사진을 사용해서라도 멈춰 있게 하지 않게 꼭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거는 내가
꼭 멈춰 있게 하고 싶어라는 의도가 있다면은 멈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 길게 되면 보는 사람이 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화면이 멈춰서 뭔가 컴퓨터가 멈췄다거나 아니면 디바이스가 멈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짜 의도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상은 멈춰 있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겹치지 않는 움직임. 처음 영상을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제가 지금 아까 프리미어에서 한 것처럼 자,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디졸브가 끝나고 영상이 작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상이 작아지고 나서 얘가 움직인다고 치죠. 그러면 자, 이 부분 프리뷰가 지금 보시면 하단 타임라인에 녹색 바와 빨간색 바가 있잖아요. 이 빨간색 바는 얘가 지금 프리뷰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나 영상을 편집하거나 그럼 만드는 건 많은 용량이나 많은 고성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엔터를 한번 눌러 주셔서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프리뷰를 한번 돌려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고 움직이고 작아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 끝나고 다음 게 하고 하나 끝나고 또 다음 게 하고 이렇게 편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움직임은 중첩이 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이 나타나면서 같이 커지고 움직인다. 자, 한번 이렇게 세 개를 좀 중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뷰를 한번 걸어서 자, 이렇게 작아짐과 나타남과 이동이 동시에 그러면 아까보다 좀 더 원활하죠. 그렇죠? 움직임이. 자, 차이를 좀 볼게요. 자, 다음 영상을 약간 차이를 두게끔 제가 자, 리플 딜리트 우리 수업 때 배운 거 자, 포지션을 따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작아지고 얘가 영상이 투명해지고를 각각 겹치지 않게 주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중첩되어 있는 영상과 중첩되어 있지 않은 영상의 차이 보시죠. 자, 이게 중첩되어 있는 거고 중첩되어 있지 않은 건 하나 끝나고 그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인다. 그렇지 않게 한 동작이 좀 끊어지게 보인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영상을 사진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움직임이나 어떤 이펙트 컨트롤이 중첩되게끔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움직임의 중첩에 있다. 이건 사진을 가지고 편집을 할 때입니다. 사진, 영상 편집을 하는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사진, 영상 편집에 숫자를 세듯 한다는 것. 1, 2, 3 하나씩 끝나고 이거 끝나고 다음 거 끝나고 다음 거. 예를 들어 첫 번째 움직임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움직임이 시작되고 두 번째 움직임이 끝나고 나서 세 번째 시작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움직임이 중첩이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움직임이 중첩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고 원활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영상 편집의 타이밍이 있다. 아까 제가 공포영화나 자동차 추격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영상 배치 순서에 따라 내용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얼굴 표정을 보여주고 싶다.
그 다음 바디, 몸 전체, 그 다음 시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시간 상황을 보여주고 천천히 얼굴로 와서 표정으로 집중을 한다.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죠. 전자는 시간을 나중에 보여줌으로써 시간에 좀 더 주목할 수 있게 해주고요. 후자는 얼굴 표정에 집중을 하면서 후자는 얼굴 표정에 나오면서 마지막에 나오면서 얼굴 표정, 이 사람의 감정에 집중을 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을 이용한 영상 제작의 움직임은 중첩되어야 한다. 아까 보셨듯이 중첩이 되어 있어야 원활한 영상이 됩니다. 자, 퀴즈를 하나 풀어보죠. 다음 중 타임라인의 빈 공간을 없애고 빈 공간 뒤에 영상들을 당겨주는 명령은 1번 링크, 2번 언그룹, 3번 리플 딜리트, 4번 커런트 타임 인디케이터. 답은 3번 리플 딜리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